안녕하세요, 코딩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개발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역 개발자 한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그냥 소개랑 인사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금융 쪽에서 지금 개발 직군에서 자바 언어 쓰고 있고요. 지금 한 9년차 개발자입니다. 지금 그럼 9년차 정도 그 개발자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한 회사에 계속 9년 동안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한 7년 정도 솔루션 업체에서 있다가요. 지금은 이직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업으로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연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해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례지만 연봉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5천 정도 받고 있어요. 아, 연봉 5천 정도. 네. 신입 때는 연봉이 어떻게 되셨었나요? 신입 때는 연봉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금 떼고 180 뭔가 180 아무튼 그 정도 받았었어요. 한 2천 한 5, 60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직하실 때 좀 많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까요? 아니요, 이직하는 업체가 자체가 약간 막 돈을 막 잘 벌고 있거나 막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비전을 보고 이직을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돈에 뭐 펌핑이 막 되게 있진 않았고요. 그냥 한 2년 정도 연봉 올렸다 정도 해서 이직했습니다. 예.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막 야근 같은 부분이 엄청 강하고 업무 강도가 세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SI 업체 쪽으로 돌고 있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가 돌고 이럴 때 굉장히 업무 강도가 셀 때가 있고요. 그것도 다 이제 파도 타듯이 셀 때 있고 약할 때 있고 이래서 뭐 1년 내내 뭐 야근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년 중에 뭐 한두 달 정도 되게 빡세게 일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SM 업무만 하고 있는 친구들로 봐서는 6시 칼퇴근 다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야근 한 달에 한 3-4번 정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40시간 근무로 쳤을 때 한 달에 일주일에 42시간, 43시간 이 정도밖에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금융 쪽은 그렇게 뭐 야근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거나 신규 프로젝트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바쁘고요. 그리고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대학교 때 전공은 어느 쪽이셨어요? 저 전공은 이쪽은 아니었고요. 네네. 네, 그냥 하다가 어떻게 이제 개발자 직군으로 와가지고 이제 학원부터 시작해서 학원에서 배우시고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전공이 이쪽이 아니셨는데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 전공 자체는 공대 쪽이었고요. 공대 쪽에서 이제 제가 전기과 쪽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보다는 이제 출장 업무들이 많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약간 떠돌아야 되는 이제 일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 지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직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갈 수 있는 직종이 어느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 개발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공이 아니셨는데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배우셔서 개발자가 그래서 취업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생각했던 거랑 실제랑은 어떻게 좀 많이 달랐나요? 언어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바가 뭐야, C가 뭐야,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개발자를 하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언어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개발자는 하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히스토리를 얼마나 꿰뚫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언어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자바만 하고 있는 친구인데 C를 금방 넘어갈 수 있고요. C를 하던 친구도 자바로 금방 넘어갈 수 있고 언어는 다 거기서 거기고 거의 구글에서 하우투만 치면 다 나오거든요. 웬만한 자료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레퍼런스는 다 있기 때문에 내 이거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고 이거를 받은 소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그랬어요. 네.
그 학원에서 좀 배우고 이제 취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학원에서 실제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좀 적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었는지. 학원에서는 거의 JSP나 네. 기본적인 쿼리 정도만 배워서 네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했던 업무 자체는 약간 백엔드성 업무가 강했어요. 네. 서버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솔루션적인 업무가 강했기 때문에 솔직히 학원에서 배운 업무들 자체는 네. 거의 필요가 없었고 거의 회사에 들어와서 다시 배우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업종에 따라서 자기는 이제 프론트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백엔드 쪽이 맞다, 뭐 아니면 DBA 쪽이 맞다, 아니면 시스템 쪽이 맞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개발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뛰어든 거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백엔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학원 쪽하고는 좀 맞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회사에 들어와서 새롭게 배웠어요. 새롭게. 저는 회사에 들어와서 서버 리눅스 환경에서 처음 들어갔고, 저는 원래 컴퓨터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D 점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네네. 네, 다 들어가서 배웠어요. 아, 네. 그러시면은 그 들어가서 업무를 배우신 편이시니까 좀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저는 같은데.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네. 굉장히 빡세게 일을 했어요. 아, 그럼 네. 그 신입 때 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신입 때도 프로젝트를 거의 바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도 모르고 업무도 모르고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회사는 저를 기다려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계속적으로 막뭐 선배들 얘기하는 거 들어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전문 용어들도 많고 네.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다 그냥 듣고 맨날 남아서 야근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야근하고 공부하고 해야죠.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주말이고 뭐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막 코딩 공부하고 주말에도 막 코딩 공부하고 막 언어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그 코딩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코딩을 처음 시작했거나 뭐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고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언어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실지 우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내가 프론트 쪽 업무가 맞다, 말 그대로 화면을 그리거나 네. 화면을 디자인하거나 이런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거보다는 뒤에서 밸류를 갖고 노는 들어온 값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백엔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네. 그냥 이 부분 중에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에 대해 과제를 내고 이 과제를 풀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네네. 뭔가를 나가면은 네. 스스로도 이렇게 뭔가를 수학 문제 푸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구구단 제일 처음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구구단 같은 거 뭐 엔터 누르면 구구단 나와라 뭐 이런 거 네. 고스톱 같은 걸로 섰다 프로그램 만들자 뭐 이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거 있는데 네. 굳이 찾지 말고 혼자서 계속 고민하면서 막 만들고 뭐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자 뭐 이런 거 혼자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막 네. 소개하실 때 자바를 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현장에서는 좀 어떤 언어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1금융권은 지금 아니고 이제 2금융권에 있거든요. 네네. 2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2금융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바를 쓰고 있고요. 네. 파이썬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거의 대부분 자바를 쓰시죠. 아, 거의 자바를 거의 많이. 제 주변에서는 자바 언어예요. JSP나 제가 자바를 써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네네. 웬만한 솔루션들도 다 자바 언어로 들어오고요. 네네. 네. 그러면 자바의 장점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바의 장점은 시스템을 안 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느 데다 깔아놓고 설치하면 클래스가 그냥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바로 이게 테스트가 가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언어가 되게 쉬워요. 레퍼런스가 구글에 다 있어요. 내가 와 이런 걸 어떻게 짜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글에서 레퍼런스 가지고 와서 네. A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B가 나오게 되어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냥 그것만 열심히 다 조합해서 네. 레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냥 이거 살 붙이고 저거 살 붙여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 이거지. 내가 이거를 A부터 Z까지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지금 9년 동안 개발자 일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뭐 좀 되게 보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실수담 같은 게 있었다거나 뭐 좀 특이했던 경험 같은 게 있으셨다거나. 테스트를 하다가 네. 저는 분명히 테스트케에 이제 뭐 해서 데이터를 뭐 보내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운영계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뭐 돈이 실제로 막 빠지고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말 그대로 보람이 있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제가 막 만들어서 운영계에서 딱 배포해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은 제가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큰 사이트 내에서 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얘가 잘 돌고 있고 뭐 말 그대로 성능이 뭐 좋아졌다, 내 부분에서 되게 잘 된다, 그렇게 되면 좋죠. 저는 어차피 사업이 아니니까 그 사업이 잘 되는 건 저랑 크게 상관이 네네네. 없고 저는 그 어떤 동작에서 그 톱니바퀴가 뭐 이게 내 거면 네. 이게 되게 잘 돌고 있고 이게 인정을 받으면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좀 사람들이 어쨌든 개발자를 하면서 뭐 어떤 직업이든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좋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연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저는 개발자가 솔직히 대학교에서 얼마나 배우고 와서 학사 정도 레벨 코딩이 엄청 잘한다고 아무도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그거를 자기가 꾸며서 시작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회사냐가 굉장히, 내 연봉이 시작이 2,800에서 매년 200씩 오르는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냐, 3,500에서 300씩 오르는 회사에 입사를 했냐, 말 그대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4,500에서 시작해서 팡팡 튀는 오르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개발자들도 있는데 그 개발자들은 코딩 안 해요. 관리만 해요. 네. 네. 밑에 있는 이제 하도급 업체들에서 코딩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지 그분들은 위해서 네네. 그냥 관리만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언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좋은 회사를 가야지 이게 아니고 네네. 열심히 다른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대기업을 가야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더 준비를 해서 큰 데 가면 이직 시장도 더 넓게 보고 네네. 더 많이 보여요. 왜냐면은 위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솔직히 노는 게 아니고 네. 더 많이 눈이 넓어지거든요. 밑에서 보면은 내 거밖에 못 봐요. 네. 네. 개발자들이 일하는 분야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솔루션 쪽도 있었고 금융 쪽도 있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여기는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분야도 있을까요? 개발자가 들어가기에?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거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다거나? 보통 솔루션 업체들이 강도가 높아요. 아, 솔루션 쪽들. 왜냐면 우리나라 솔루션 업체들이 네. 갑인 업체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많게는 병정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루션 업체거든요. 네. 위에 있는 고객들의 이제 치이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막 우리나라 솔루션 업체들 중에 뭐 몇 개 빼고는 거의 이제 한 200~300명, 그것 200~300명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 축에 속하고 한 50명, 한 60명 이렇게 잡아놓고 일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거를 이제 사이트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솔루션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혹시 주변에 뭐 아는 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 개발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좀 뭐 그분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실까요? 이거 직군 자체가 네. 굉장히 자기 만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거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요게 3초 걸리던 게 2.5초 걸리고 1초 걸리면은 위에 있는 CEO, C레벨 분들은 네.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건 제 만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 혼자 한 달 동안 코딩하고 만져보고 이거 뒤지고 복구하다가 이거 1초로 바꾸면은 저 혼자 기분 좋아서 팀장한테 보고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3초 걸렸던 게 1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팀장은 네. 그래 하고 끝나요. 그냥 진짜 내 만족인데 네네. 그런 거 없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를 되게 재미없어 하실 거예요. 개발자는 막 혼자서 막 사부작거리고 혼자 만들기 좋아하고 막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개발자를 하려는 분들은 좀 혼자서 일하는 거에 조금 적응이 되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는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혼자 일하는. 네, 저는 약간 업종도 약간 그런 쪽이 약간 있고 혼자 많이 저는 일하고 네. 코워크를 많이 하시는 분 그건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막 코어 같이 해서 막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우직하게 혼자서만 그냥 기둥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그냥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업으로서 개발자가 장점이랑 단점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그래도 요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고요. 네네. 자기가 해온 거에 비해 저는 돈은 그래도 괜찮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제 직군 이렇게 옆에 있는 이렇게 쫙 돌려보면은 그렇게 대학교 좋으신 분들 많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되게 고생해서 올라와서 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래서 사업 쪽 직군들이나 이제 좀 홍보 쪽, 영업 쪽 보면은 다 의리의리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와 저런 분들하고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진짜 여기는 내가 하는 것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블랙박스 같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내가 굳이 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히스토리 자체는 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이제 말뚝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말뚝 받기가 편해져요. 사업이나 이런 거는 네. 되게 이제 유동적이고 갈아끼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거에서 장점은 있다고 보고요. 단점은 초반에 그게 약간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내가 이제 이 개발자 직군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인정받으려면 3, 4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내가 거기서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텨서 어느 정도 이제 내 밥거리가 있고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내가 요것만 먹고 돌아다녀도 밥 먹을 수 있는데 유지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가 힘들어요. 네.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안 주려고 하거든요. 내 밥이니까. 그러면 내가 뺏어 먹어야지 주시겠지 기다려도 안 주고요. 내가 계속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네. 계속 해야 돼요. 공부를 언어도 새로운 게 나오고 업무도 계속 나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디벨롭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언어도 새롭게 나오면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오픈소스 새롭게 나오면은 또 그것도 이해해야 되고 뭐 버전 올라갔다 요새는 또 클라우드 막 나왔다고 클라우드 막 하라고 막 하는데 클라우드는 또 뭔데 나보고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위에 사람들은 그냥 야 이게 좋대 해 라고 하면 저희는 너만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나는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막 싸우작거리는 거예요. 막 키보드 대고 네. 그게 좀 힘들죠. 네. 그 직군마다 좀 이 사람 일 잘한다, 이 사람 센스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개발자는 좀 어떤 사람들이 좀 이 사람 센스 있고 좀 일 잘하고 이런 스타일을 좀 그렇게 말하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업무를 코딩에 잘 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업무도 결과적으로는 워드 파일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코딩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녹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와 이 사람은 뭐 코딩을 이렇게 하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들인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업무 코딩 안 해요. 업무 코딩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제가 말했던 천재들은 밑에서 베이스 코딩이에요. 진짜 우리가 편하게 코딩을 해주기 위해서 베이스 코딩 해놓고 요거를 싹 자기네가 감춰버리죠. 네. 앞으로 개발자로서 좀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를 해서 이게 제가 공무원은 아니니까 네네. 모르잖아요. 언제 잘릴지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언젠가 잘릴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뭐 이직을 했을 때 새로운 시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막 오픈소스 알아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공부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에 어느 정도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정확히 몰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화는 될 정도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공부해서 대화는 될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